조선업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면서 조선업의 대반격 4편에서 개인적인 취향임을 전제로 3가지 정도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 종목은 한국카본, HSD 엔진,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형 종목이라서 이미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 보고서 등을 참조하시면 되고, 저는 한국카본과 HSD 엔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국카본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조선업의 다음 화두는 LNG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보냉 기술을 가진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으로 이 두 종목은 시장을 거의 5대5 정도로 양분하여 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어느 종목을 선택해도 방향성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를 골라서 보유하시면 됩니다. 두 종목을 선정한 배경 이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천연가스와 액화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석유와 함께 매장되어 있으며 이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석탄에 비해 CO2 배출량을 60% 줄일 수 있고 황함유물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활용되지 못한 이유는 가스이다 보니 기체의 부피가 커서 운송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해서 액화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대량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냉 기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 조선업의 대반격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황함유량을 5% 이하로 줄이는 IMO 2020은 LNG의 시대를 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다음 조선업의 핵심 키워드는 LNG가 될 것임을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LNG의 핵심은 기체를 액화시키는 부피를 줄이는 보냉 기술을 가진 업체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며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 바로 그 보냉 기술을 가진 업체입니다. LNG는 선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형 플랜트 등의 산업 현장에서도 쓰이고 사용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보냉 기술을 가진 업체는 조선업의 호황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 외의 사용 범위에도 핵심적인 기술이며 그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 GTT사의 멤브레인 방식의 보냉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모스 타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적재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모두 멤브레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LNG 보냉 기술의 부족으로 일본은 모스 방식에서 멤브레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에서 발주가 나는 LNG선의 대부분의 비중을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수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멤브레인도 두 가지 방식으로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너무 기술적인 내용들이라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LNG선 화물창을 만드는 재료 중 동성화인텍은 멤브레인과 RPUF를 생산하고 한국카본은 트리플렉스와 RPUF를 생산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LNG 운반선을 수주할 경우 보냉제 시장은 동성화인텍, 한국카본이 과점하고 있으며 이 두 회사의 시장에서 점유율은 대략 5대5 정도입니다. 양사 모두 가동률은 80% 이상이고 만드는 재료나 특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가격 경쟁 우려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LNG선 수주가 많아지면 이 두 회사는 모두 혜택을 받으며 주가 추이도 비슷한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두 회사를 모두 고르기보다는 한 회사만 골라서 투자하면 되는데 기술적인 내용과 재무제표 등을 보면 제 개인적인 취향은 한국카본 쪽이 더 좋아 보여서 한국카본을 추천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두 회사에 대해 좀 더 공부해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 표는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의 재무제표인데 매출의 증가폭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이익률 등을 보면 동성화인텍보다는 한국카본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 자료는 얼마 전에 이 종목을 스터디할 때 만든 것인데 이때만 해도 동성화인텍의 주가가 한국카본보다 약 1,500원 정도가 비쌌는데 11월 17일인 오늘 주가로는 한국카본이 동성화인텍보다 비싸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IMO 2020의 발효와 천연가스 사용량 증대로 한국조선업은 다시 붐업이 될 것이며 이 두 종목은 수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발주가 나면 설계 후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지표는 발주 후 6에서 12개월 정도 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가도 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양사는 본행시장을 약 5대5의 비율로 과점하고 있습니다. 4번과 5번은 기술적인 내용이라 내용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구태여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동성화인텍은 RPUF와 냉매로, 한국화보는 트리플렉스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동성화인텍은 제조와 시공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한국화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재무제표 안전성은 한국화본이 다소 우위에 있습니다. 7. 두 기업의 주가 동조 현상이 매우 뚜렷합니다. 9. 동성화인텍은 선박용 외에도 LNG 벙커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한 냉매 사업이 커지는 질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한국화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꾸준한 매출 확인이 필요하며 트리플렉스 외의 기술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11. 같은 조건이라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개인적인 취향으로 한국화본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한국화본에 대해 알아봤는데 종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종목 분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